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능 나눔을 실천하며 꿀같이 달달한 온라인 마케팅 지식을 전해드리는 비영리 민간단체 천사재능기부단장이자 한국마케팅경영실전연구소 대표 꿀장 김용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후에는 댓글과 좋아요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블로그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꾸며 놓아도 포스팅이 없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블로그를 시작할 때 고객님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 시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요. 나를 위해서 블로그를 꾸미는 게 아니라 방문객을 위해서 블로그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블로그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꾸미는 거는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블로그에 꾸미는 것보다는 블로그 포스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시작할 때 고객들이 내 블로그에 쉽게 와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면 그것도 또한 의미가 깊습니다. 고객 지향형 블로그 세팅하기로서 레이아웃 이제 설정과 세부 디자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이제 설정입니다. 레이아웃 이제 설정은 내 블로그에서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관리를 클릭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두 번째 꾸미기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이제 설정과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는데요. 레이아웃 이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2단형 레이아웃 4개, 그 다음에 3단형 레이아웃 6개, 1단형 레이아웃 2개가 보여집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의 차이가 뭐냐? 2단형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하나, 둘에서 2단형입니다. 그 다음에 3단형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에서 3단형인 겁니다. 그 다음에 1단형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단형과 2단형과 3단형 레이아웃의 차이점이 뭐냐? 2단형 레이아웃은 글 영역이, 즉 사진의 영역이 720픽셀입니다. 그 다음에 3단형 레이아웃은 사진의 크기가 480입니다. 그만큼 줄어들겠죠, 사진 크기가. 1단형 레이아웃은 사진 크기가 900픽셀입니다. 사진 상당히 크겠죠. 하지만 각각의 레이아웃별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1단형 레이아웃은 사진이 큰 반면에 리뷰용 블로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3단형 레이아웃은 사진이 작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좌우측에 위젯으로 많이 뜨게 됩니다. 가독성이 높고 많이들 사용하는 레이아웃이 2단형 레이아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단형 레이아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레이아웃을 추천을 합니다. 왜 2단형 레이아웃 중에 제일 앞에 거를 추천하냐면 보통의 프로필 영역이 왼쪽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좌측 상단으로부터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글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프로필 영역이 좌측에 위치할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뜹니다. 팝업창이 다른 레이아웃을 변경하시면 기본 요소들의 순서가 기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레이아웃 설정을 바꾸시고 나서야 우측에 전체 정렬의 중앙으로 보시고요. 레이아웃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글 영역이 좁게 보여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넓게 하시고 사이드바 1, 2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기본 메뉴에 국문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메뉴 사용 설정에서 타이틀, 카테고리가 접기로 되어 있으면 카테고리들이 전부 접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카테고리 펼치기를 클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EU 커넥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놔두시라는 거는 체크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메뉴 사용 설정에서 체크를 했던 타이틀 카테고리 EU 커넥트는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걸 해제시키면 타이틀이 안 보여지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인데요.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를 적기로 하면 안 보여지게 됩니다. 펼치기를 해야 보여집니다. 그런데 프롤로그에서 카테고리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EU 커넥트인데요. EU 커넥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자단 신청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웃들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죠. 그래서 EU 커넥트는 나를 이웃으로 등록한 사람들, 서로 이웃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현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 설정인데요.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판매자 정보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사업자 정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판매자 정보로 바뀌어 있죠. 아마 블로그 마켓을 하지 않는 블로그들은 사업자 정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블로그에는 사업자 정보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보셨던 거는 블로그 마켓이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블로그 마켓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자 정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업자 정보에는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 약관, 통신 판매 신고 번호를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지도 영역입니다. 지금 지도 위에 글 1864개가 보여지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다니면서 블로그 포스팅할 때 지도를 넣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들이 가능하겠죠. 평창이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제가 송화 봉송을 했었는데요. 그 포스팅을 해놓은 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네요. 이 지도에 이 지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되죠. 그러면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틀들이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관리를 눌러서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엔 세부 디자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은 리모컨이라는 곳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스킨 배경은 이 밖에 있는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스킨 배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킨 배경의 하늘색입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요. 이 타이틀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을 때는 직접 등록해서 파일 등록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넣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하실 분들은 위에 추천에 해당 영상의 목록이 뜨니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넣지 않으실 분들은 블로그 제목에 표시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폰트를 하시고 글자 크기는 35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정렬로 해주세요. 그리고 영역의 높이는 20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타이틀 영역은 내 영역인 거지 고객들은 이걸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또한 이 영역은 스마트폰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50에서부터 600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600이라면 한 화면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직접 등록을 하실 분들은 이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죠. 가로 966에 세로 50에서 60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뉴인데요. 네이버 메뉴는 이 위에 보여지는 게 네이버 메뉴입니다.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는요. 이 반대요. 보통의 농업인들은 녹색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소상공인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얀색이나 회색 또는 연두색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박스인데요. 전체 박스는 하늘 위에 지금 떠 있는 건데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하늘 위에 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박스는 제일 앞에 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박스인데요. 구성 박스는 이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구성 박스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박스는 이 위젯 영역과 이 본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을 나누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진한 검정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 댓글 스타일인데요.
디자인은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쭉 스크롤바를 맨 밑으로 내립니다. 제목 크기는 14로 하시고요. 제목 색깔, 내용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시고요. 강조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조 색깔 빨간색이라는 거는 하트라든지 그리고 누가 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을 때 댓글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 스타일은 퍼스나콘형과 프로필형과 심플형이 있는데요. 퍼스나콘형은 이 퍼스나콘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퍼스나콘이. 그런데 프로필형은 이 이미지가 따라다니게 돼 있죠. 그리고 프로필형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영역에서 프로필 이미지 표시를 체크하시고요. 내용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하시면 블로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상이 블로그의 레이아웃과 세부 디자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블로그가 좀 달라졌나요? 하지만 포스팅이 없다면 블로그에 변화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블로그가 심플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블로그는 블로그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꾸미기는 것은 비추합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꿀짱의 SNS 마케팅 TV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